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소개팅에서 승률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서울에서 4년간의 대학생활, 경기권에서 6년간의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여건이 좋았기 때문에 소개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이 있었고 지금까지 약 30번 정도 소개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의 소개팅을 통해 수많은 실패를 했고 그 아픔들은 저를 더욱 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상처와 아픔들을 통해 겪은 소개팅 승률 높이는 8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첫인상을 최대한 깔끔하고 단정하게 해라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셔서 조금 진부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내용이 뻔해서 넣을지 말지 고민하다가 넣게 되었는데 그만큼 이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소개팅이라는 것은 생전 만나본 적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만나 이 사람이 인연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만큼 첫인상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첫인상을 볼 때 여러 가지 요소를 보는데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을 볼 때 외모만큼 위생을 중요하게 본다고 합니다. 위생을 본다는 것은 곧 깔끔하고 단정하게 보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깔끔하고 단정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신경 써야 할까요? 우선 복장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복장 스타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개팅은 자신의 패션을 뽐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소개팅만큼은 자신의 개성보다는 단정함, 깔끔함으로 다가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소개팅 복장으로 가장 무난하고 좋은 것은 상의로는 셔츠, 니트, 가디건 등이 있고 하의로는 슬랙스, 청바지, 면바지, 신발은 단화, 구두, 운동화 등이 있습니다. 소개팅 복장 같은 경우 어떻게 매치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인터넷에 소개팅 복장이라고 검색하면 수백, 수천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 복장을 따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얼굴입니다. 얼굴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머리 스타일, 위생정리, 피부관리 등이 있습니다. 머리 스타일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얼굴형이나 이목구비 형태가 다 다릅니다. 따라서 어울리는 머리 스타일도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머리 스타일 하나쯤은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머리 스타일을 시도해서 본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을 찾으셔야 합니다. 만약 잘 모르겠다면 동네에 가격이 조금 나가는 미용실에 가면 원장님께서 가장 잘 어울리는 머리 스타일을 알려주시니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위생정리입니다. 이 부분은 남자들이 자주 놓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저도 초반에는 이 부분에 소홀했었는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진짜 중요하게 봅니다. 수염 같은 경우는 소개팅 나가기 적어도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미는 것이 좋습니다. 수염을 밀 때 평소 전동 면도기로 미는 사람이라면 그날만큼은 쇠날 면도기로 하시는 게 좋고 정방향보다는 역방향으로 밀어서 수염 자국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게 미는 것이 좋습니다. 영구 제모하는 것도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코털 제거기 하나씩 꼭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분들 중에 보면 코털 제거를 안 해서 코 밖으로 코털이 삐져나오는 분이 간혹 있는데 여자분들은 이거 하나 때문에 정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꼭 코털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썹 정리인데 저도 눈썹 숱이 많다 보니 조금만 신경 쓰지 않으면 눈썹이 지저분하게 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눈썹 정리를 자주 하는 편인데 정리하면서 느낀 점은 눈썹 정리만 잘해도 인상이 완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눈썹 칼이나 족집게 등을 활용해서 눈썹을 깔끔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리하는 방법을 모르겠으면 미용실에 가서 물어보셔도 되고 요즘 웬만한 미용실에서는 눈썹 정리까지 해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물질 정리인데 귀지, 코딱지, 손톱, 발톱, 큐티클 등 제거를 잘 하셔야 합니다. 본인 외모가 출중하다면
이물질 정리가 얼마나 중요하겠냐마는 외모가 애매하면 5만 가지 것들을 보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소개팅 나가시기 전에 깔끔하게 샤워 한번 하시고 귀지, 코딱지 같은 거는 확인하셔서 제거하시고 손톱, 발톱, 큐티클 등도 깔끔하게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소개팅 자리라는 것은 어색하고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눈이 얼굴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손에 갔다가 코에 갔다가 귀에 갔다가 여러 가지를 다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피부 관리입니다. 예전에 어떤 설문조사에서 여자가 남자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에서 남자의 피부가 2위였나 3위였나를 차지할 만큼 여자는 남자의 피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얘기 들으시면 아니 원래 피부가 안 좋거나 피부병 있는 사람은 어쩌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 치고 피부 관리에 노력하는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도 피부 좋지 않습니다. 잡티도 많고 여드름도 많이 나는데 적어도 저는 소개팅 나가기 전에는 평소 좋아하는 술도 안 마시고 매일 마스크팩을 붙이거나 선크림 등을 바릅니다. 신경을 쓰는 피부와 쓰지 않는 피부는 제 경험상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들도 피부 각별하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인데 두 번째 방법은 상대방의 관심사를 가능하면 미리 알고 가라입니다. 소개팅은 누구나 그렇겠지만 어색하고 말문이 막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소개팅은 기회를 놓치면 리플레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처음의 경험을 즐겁고 설레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런데 소개팅 나갔는데 할 얘기가 없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커피 마시고 밥만 먹으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기 전에 그 사람의 취미나 관심사가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가면 대화를 풀어가기 훨씬 수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소개를 받으면 주선자에게 그 사람의 취미나 관심사가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또는 상대방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나 배경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취미가 무엇인지 대략 유추해 봅니다. 그리고 그 관심사나 취미가 제가 잘 아는 분야가 아니라면 기본적인 내용은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나갑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의 프로필 사진이 고양이나 강아지 등이 많이 나온다면 이 사람은 아마 반려동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심리는 무엇인지, 종은 무엇이 있는지, 관련된 이슈는 무엇이 있는지, 관련된 TV 프로는 무엇이 있는지, 만나기로 한 장소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곳은 있는지 등을 미리 찾아보곤 합니다. 그래서 소개팅에서 대화를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봅니다. 이걸 해보고 나가는 사람과 안 해보고 나가는 사람은 만나서 대화를 풀어나가는데 많은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평소 숫기가 없거나 긴장을 많이 하는 사람은 준비를 해가도 대화를 잘 못 풀어나가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적어도 상대방이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했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는 모습에 감동할 것이고 그 감동은 설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꼭 상대방의 관심사나 취미를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방법은 식당을 예약할 때는 반드시 식당 내부 사진을 찾아보고 예약해라입니다. 이건 제가 자주 실수했던 부분인데 소개팅할 때에는 보통 식당 자리가 없는 변수를 막기 위해 사전에 예약을 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약을 할 때 네이버에 땡땡역 맛집, 땡땡역 소개팅 장소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나오는 식당을 보고 예약을 합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분위기나 음식 종류만 보고 예약을 했던 식당에 실제 가보니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곳, 좌식으로 되어 있는 곳, 테이블 간격이 너무 좁아 둘이서 대화가 제한되는 곳 등
소개팅을 하기에 불편한 여건으로 되어 있는 식당이 생각 이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식당을 예약하기 전에 꼭 세부 내용에 들어가셔서 내부 사진, 리뷰 내용 등을 보고 충분히 고려한 이후에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약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얼마나 센스 있고 배려심 있는지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방법은 첫 만남에 음주하는 것을 유난스럽게 여기지 마라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 말이라서 조심스럽지만 제가 느끼기에 소개팅 자리에서의 간단한 음주는 생각 이상으로 효과가 좋습니다. 물론 만나는 상대나 본인이 술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음주를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둘 다 어느 정도 음주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첫 만남이라고 음주를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고정관념에 갇히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상 1차에서 식사를 하고 2차에 간단하게 이자카야나 맥주집에서 음주를 하고 나면 적당한 취기 때문인지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고 긴장이 풀리면서 식사 때 제대로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음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버리고 설렘과 마음을 여는 소통의 수단으로 활용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8가지 방법을 한 영상에 담으려다 보니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나머지 4가지 방법은 2탄에서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